영화 더 플래시에서 플래시는 과거로 시간 역행을 자유자재로 해냅니다. 그런데 이 플래시의 시간 역행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론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에 따르면 시간 역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1924년 헝가리의 물리학자 코르넬리우스 란조스, 그리고 1936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윌리엄 야곱 반 스토쿰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으로부터 같은 해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과학자들은 이렇게 나온 해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약 50년이 지난 1974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 역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똑같은 해를 도출해냈어요. 그런데 티플러는 약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공식의 의미를 알아낸 거예요. 이거 설마 시간여행 공식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공식이었죠. 티플러는 곧바로 해당 주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작성했고요. 이 논문으로 그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티플러의 이 논문은 그 당시의 과학자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식지 않는 떡밥이에요. 왜냐?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티플러가 1974년에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요, 기존의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도출된 이 공식에 따라서 티플러 원통을 만든다면 우리 인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할 겁니다. 헐, 미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게 물리학 법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티플러의 논문, 과학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티플러 원통을 알아봅시다. 티플러 원통을 만들려면 먼저 아주 길고 거대한 원통형의 구조물이 필요해요. 이 원통의 지름은 우주선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정도로 거대해야 되고요. 이 티플러 원통의 길이는 무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티플러 원통을 만들 때는 태양이나 중성자별 같이 밀도가 아주 높은 재료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티플러 원통이 완성됐어요.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이 티플러 원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당 몇십억 번 이상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때 회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서도 안 되는데요.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원통 그 자체의 어마어마한 중력 때문에 붕괴하게 될 거고,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원통이 바깥쪽으로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통이 가진 자체 중력하고 동일한 정도의 힘으로 원심력을 발생시켜야 되죠. 자, 이제 엄청난 질량을 가진 원통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시켜보죠. 이때 정말 이상한 물리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주변의 시공간 자체가 원통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틀끌림이라고 합니다. 이 틀끌림은 가령 물속에서 회전하고 있는 공하고 같아요. 공이 물속에서 회전하게 되면 주변의 물도 똑같이 공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돌게 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티플러 원통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서 원통 주변의 시공간 역시 원통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회전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엉이호를 타고 원통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티플러 원통을 지나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도대체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걸까?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광원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전등을 하나 켠다고 해봐요. 전등에서 나온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빛이 퍼지는 모양을 3차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는 공 모양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퍼지는 모습을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바꾼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디스크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2차원의 시공간에 빛이 퍼지는 모습을 알아보죠.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선 특별히 최첨단 AI 엉림판을 쓸 거예요. 자, 여기 2차원의 공간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X축, Y축이 있죠. 그리고 수직으로는 Z축, 이 Z축은 시간입니다. 위쪽으로는 미래가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과거, 그리고 가운데는
현재입니다. X축, Y축, 그리고 Z축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현재 내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을 알파라고 해보죠. 우리는 이곳 알파에서 빛의 이동 경로를 볼 거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빛을 2차원의 평면으로 표현한다면 빛은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년 후에는 이렇게, 또 1년 후에는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빛의 이동 경로를 계속 그려보면 원뿔 모양이 될 거예요. 그 각도는 90도가 될 거고요. 이것을 광원뿔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시간에 발생한 어떠한 사건으로 방출된 빛이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원뿔 모양으로 나타낸 거죠. 미래로 가는 빛의 경로는 미래 광원뿔이고요. 반대로 과거에서 현재로 온 빛의 경로는 과거 광원뿔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모양이죠. 자,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봐요. 리뷰영이가 30년 전에 서울에 있다가 20년 전에 부산에 있다가 10년 전에는 대구에 있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있는 공간 알파까지 왔다고 해보자. 리뷰영이가 과거 어떤 시점에 특정 장소에 있었던 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렇게 곡선 궤적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 좌표와 함께 공간 좌표를 나타낸 것을 세계점이라고 하고요. 세계점들을 이어서 궤적을 그려낸 것을 세계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 리뷰영이가 10년 후에 D 지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실제로 이행했다면 10년 후에 리뷰영이는 D 지점에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리뷰영이가 알파 지점에서 엉이호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엉이호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초광속 우주선이라면 이렇게 빛의 속도를 초과해서 점점점 더 빠르게 가속해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이것은 물리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그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엉이호는 절대로 이 미래 광원뿔을 넘을 수도 없고 과거로 갈 수도 없어요. 엉이호가 갈 수 있는 경로는 이 광원뿔 안쪽일 뿐이고요. 이 광원뿔 밖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광원뿔 안에 있는 존재하고 광원뿔 밖에 있는 존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최첨단 AI 엉림판을 통해서 광원뿔을 알아봤어요. 이제 다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티플로 원통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티플로 원통 주변의 시공간은 회전 방향을 따라서 같이 회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틀 끌림 현상이죠. 이 틀 끌림 현상으로 나타난 왜곡된 시공간은 놀랍게도 광원뿔을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티플러 원통의 어마어마한 중력도 마찬가지로 광원뿔을 기울게 만들죠. 광원뿔은 이제 축의 시공간을 향해 뒤로 과거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즉, 빛이 중력과 왜곡된 시공간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도 과거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울어진 광원뿔은 왜곡된 시공간, 막대한 중력을 따라 회전하면서 과거로 가게 돼요. 과거로 가는 길, 닫힌 시간 곡선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 역행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만들었어요. 엉이호를 타고 티플로 원통 내부에 닫힌 시간 곡선을 따라서 비행하면 과거로 시간 역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엉이호를 타고 티플러 원통 내부로 들어가 보죠. 이제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건방진 놈이 무슨 인터스텔라 리뷰를 한다는 거를 당장 가서 막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로 돌아가서 코인을 왕창 사놓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멸종한 공룡을 보러 가는 것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티플러 원통을 우리 인류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과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티플러 원통을 통해서 시간 역행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티플러 원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전에
티플러 원통은 태양이나 중성자별 같이 질량이 어마어마한 천체를 재료로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태양만 해도 중력이 너무 강하고 정말 뜨거워서 가까이 접근도 못해요. 중성자별은 말해 뭐예요.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우리 몸은 산산조각 날 거예요. 자기장은 지구에 1000억 배가 넘어가고요. 방사선과 X선도 치명적이죠. 이런 천체들을 도대체 어떻게 재료로 사용해요? 자,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대 질량의 천체를 가지고 티플러 원통을 만들어냈다고 쳐요. 그런데 티플러 원통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중력이 티플러 원통 그 자체를 집어삼킬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질량과 밀도가 높은 우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가지고 티플러 원통을 건설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티플러 원통의 엄청난 중력과 회전 속도를 버틸 만한 물질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물질을 찾았다고 해도 설계, 시공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에요. 자, 좋아요. 그런 꿈의 물질을 찾아서 티플러 원통을 완벽하게 가동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엉이호를 타고 티플러 원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원통의 어마어마한 중력은 우주선 그리고 우리 몸을 완전히 가루로 산산조각 낼 거예요. 아니, 물론 과거로 여행을 하기야 하겠죠. 그런데 내 몸이 가루가 된 다음 과거로 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도 티플러 원통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했어요. 티플러 원통의 길이는 무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물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류가 무한한 물질을 발견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무한한 물질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무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 대신 스티븐 호킹은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을 제안했습니다.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 양의 에너지 조건에서는 결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인류가 음의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으로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 제작 불가능,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원통은 양의 에너지 조건에서 불가능, 하지만 음의 에너지 조건에서는 제작 가능할지도 모른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티플러 원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우주에 중력이 아주 크고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 시공간에 틀끌림 현상을 만드는 천체가 있어요. 바로 블랙홀, 그 중에서도 커블랙홀이죠. 커블랙홀은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블랙홀이죠. 자, 이걸로 24번째 인터스텔라 리뷰 시작이에요. 커블랙홀은 아주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점, 사건의 지평선을 만듭니다. 게다가 커블랙홀의 경우에는 블랙홀의 막대한 질량이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광속의 99.99%까지 회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틀끌림 현상이죠. 그렇게 커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하는 영역, 에르고스피어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우리는 커블랙홀을 이용해서 시간 역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원리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티플러 원통하고 동일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엉이호를 타고 커블랙홀에 들어갈 거예요. 이때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중력 플러스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고 있는 에르고스피어, 이 두 가지 힘을 받아서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블랙홀 주변을 돌게 돼요. 이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외부의 관측자 입장에서 엉이호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인지될 거예요. 이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블랙홀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우리가 출발했던 시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9시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9시에 A 지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에르고스피어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9시에 출발해서 8시, 7시에 도착하는 과거를 역행하는 영화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닫힌 시간골 곡선이
커블랙홀에 생성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엉이호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과거 시점은 블랙홀이 만들어진 시점까지만 가능해요. 블랙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이기 때문에 시간여행에 제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커블랙홀로 시간여행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회전하는 성질을 가진 커블랙홀은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이론상의 천체라는 얘기죠. 두 번째, 닫힌 시간골 곡선은 커블랙홀 주변 혹은 그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말 그대로 추측의 영역일 뿐입니다. 블랙홀로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은 개념이나 추측에 가깝고요. 이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티플러 원통하고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을 견딜 만한 우주선을 설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부엉이든 인간이든 그 어떤 물질이든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사로잡힌다면 거의 가루가 돼버릴 거예요. 이론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단 얘기죠. 그런데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었으니 바로 웜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은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머리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 영상 안 올라오면 아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24번째 인터스텔라 리뷰였고요. 저는 인터스텔라 리뷰 장인 리뷰영이었습니다.